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은 이혜리 기자를 대신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유한나 푸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면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직업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푸드 스타일리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대부분 음식을 예쁘게 연출을 한다, 네. 아니면 꾸민다, 여기에서 끝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그거를 넘어서서 소비자들에게 음식이라던가 혹은 음식과 관련된 다른 제품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네.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워지는 게 결국에 소비 심리를 자극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랑 같이 연결을 지을 수가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광고라던가 아니면 보여지는 매체에 관련된 일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우리가 보는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 보면은 다 먹음직스럽게 생긴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음식을 맛있게 보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름 혹은 물엿, 네. 조청 이러한 것들을 챙겨 가지고 다니는 방법인데요. 그래요? 네. 네, 이러한 것들을 음식 표면 위에 발라주게 됩니다. 이걸 발라주게 되면 아무래도 막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반짝반짝한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반짝거리는 효과보다 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막 형성에 의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라던가 혹은 마르면 안 되는 식재료들이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촉촉하게 윤기가 나거나 보존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러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정말 방금 화면에서도 많은 네. 음식들이 지나갔는데 네. 저렇게 드라마나 뭐 광고 이런 데서 보면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말씀하신 뭐 물엿, 이런 기름 이런 걸 활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 푸드 스타일링에 보면 드라이 아이스도 좀 활용된다고 들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은 연기 혹은 김을 내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의 연기는 조금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왜 우리 무대에서도 바닥에 이렇게 연기 채울 때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 네.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 연기라던가 김이 필요할 땐 드라이 아이스를 활용을 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 아이스는 얼릴 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가 실제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드라이 아이스를 맨손으로 만지면 손에 화상을 입는다.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식재료도 드라이 아이스에 바로 닿게 되면 그렇게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얼릴 때는 바로 드라이 아이스랑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조금 떨어뜨려서 얼려주는 필요가 있고요. 네. 이렇게 얼렸을 때는 냉동을 시켰을 때와는 조금 다른 급냉을 시킨 것 같은 식감을 얻어낼 수가 있어서 드라이 아이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이아이스를 정말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팅뿐만 아니라 이런 드라이아이스로 활용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냥 쉽게 보고 넘길 수 있는 것도 이런 뒤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음식을 활용할 때 그릇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나요? 사실은 그릇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색깔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릇의 색깔은 바로 흰색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흰색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흰색은 빛의 반사율이 가장 많은 색깔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검은색은 빛의 흡수율이 가장 높은 색깔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빛의 반사율이 많은 흰색은요. 네. 식재료 원래가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을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조금 더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그 색깔이 원래처럼 다가오는 게 바로 이 흰색인 거고요. 네. 검은색 식기 같은 경우는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만 요즘에 레스토랑 갔더니 검은색 그릇 많이 네, 쓰던데요. 방금 네, 화면도 방금- 봤더니 네. 그런 그릇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붉은 색깔 음식은요, 검은 색깔 그릇에 담으면 훨씬 네.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생각을 해보시면 낙지볶음, 쭈꾸미 혹은
그 우리 양념치킨 이러한 네. 것들은 광고에서 검은 색깔 식기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식의 색깔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검은색 식기가 식욕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 한쪽 면만 보는 것 같고요. 어두운 색깔 음식 아니면은 파란 색깔 음식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파란 색깔 음식은요, 아마 다이어트 음식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네. 파란 색깔 스파게티 혹은 파란 색깔로 되어진 밥, 파란색으로 되어진 과자, 빵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네,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한동안 다이어트 사진으로 유행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혹시 파란 색깔 식재료 뭐가 있는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파란색이요? 네. 파란색 하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막 네. 떠오르는 게 없네요. 네, 네. 없죠. 아. 우리가 실제로 자연에서 파란색으로 되어진 식재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무의식 중에서도 파란색으로 되어진 음식을 보면 저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본능적으로 됩니다. 생각을 하게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저거는 건강에 좋지 않아? 혹은 저건 가짜니까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돼서 파란 색깔로 되어진 음식은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색깔이 정말 중요한 요소다 이런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검정색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으면 약간 좀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또 네. 파란색도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흰 그릇에 밝은 음식을 담으면 약간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좀 독특한 뭔가 특색 있는 뭔가를 넣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요즘 많이 드시는 콩국수죠. 네, 여름철에 정말 시원하죠. 네, 하얀색 그릇에 하얀색 국물에 하얀색 면발로 된 콩국수를 담으면 네. 음식이 뭔지 그릇이 뭔지 구분이 잘 되지 네. 않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식재료를 사이사이 껴서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잎채소라던가 아니면 토마토 혹은 오이 같은 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식감도 살려주고 음식과 그릇을 떨어뜨려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색깔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릇의 특징과 관련돼서 음식과 잘 맞는 그릇, 또 잘 안 맞는 건 또 어떤 게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잘 맞는 그릇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네. 두 가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는 따뜻한 음식과 유기입니다. 어. 네, 우리 전통적으로 놋그릇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유기는요, 네. 네. 온도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살균을 시켜준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따뜻한 음식을 담아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유기는요, 짠 음식 혹은 신 음식 같은 경우 같이 담았을 때 색상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짠 음식과 신 음식을 담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하나는 유리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그런 있습니다. 음식들이 잘 맞는다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유리와 김치 혹은 유리와 된장. 이러한 것들이 바로 궁합이 좋은데요. 유리가 냄새를 흡수하거나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음식을 담을 때에도 그릇을 깨끗하고 상쾌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발효되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요, 옹기에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옹기에 담게 되면 네. 옹기 자체가 숨쉬는 그릇이기 때문에 네. 이 발효 음식과 굉장히 궁합이 좋다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궁합이 맞는 그릇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먹음직스럽게 사진 찍는 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 최근에 서점에 갔더니 네. 네. 먹음직스럽게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법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요? 제목은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책들도 나오는 정도로 사람들이 인스타나 혹은 페이스북 이러한 곳에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올릴까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우선 각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내 피드에 탑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다. 그러면 탑에서 찍은 사진으로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45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다. 그러면 각도를 유지해서 올려주시면 피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또 네. 한 가지는 음식에 식기를 선택을 할 때
같은 색상의 식기보다는 조금 다른 색깔의 식기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흰색의 흰색 식기, 검은색의 검은색 식기 이러한 것들보다는 식기 색깔을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릇에 음식을 너무 많이 담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60%에서 70% 정도만 적당히 담아주시는 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보시면 뭐 이렇게 조금 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 좀 적다 싶게 담으시는 게 사진에서는 훨씬 예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자주 씹는 편인데 한번 말씀해 주신 방법들을 활용해 봐야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음식은 먹기 전에 먼저 눈으로 먹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식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가치를 높여주는 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